오늘도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무거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해야 할 일은 남아있고, 끝나지 않은 걱정은 머릿속을 맴돌고, 오지 않은 내일이 벌써부터 피곤하게 느껴지는 밤도 있지요. 우리는 흔히 큰 사건 때문에만 괴로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더 오래 지치게 만드는 것은 거대한 불행보다도 반복해서 마음을 두드리는 작은 걱정일 때가 많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보면 어떡하지? 이 일이 틀어지면 어떡하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은 늘 어떡하지라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대답을 주기보다 또 다른 걱정을 낳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씩 넘어지고 맙니다.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원제 How to Stop Worrying and Start Living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걱정하지 마라 하고 단순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왜 사람은 걱정을 키우는지, 그 걱정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아주 현실적인 언어로 들려줍니다. 카네기의 말은 철학적으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랄 만큼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말들이 피곤한 날에는 이상하게 오래 남습니다. 그가 말하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걱정을 없애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걱정 속에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메시지를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걱정하는지, 걱정은 어떻게 우리를 잠식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조금씩 삶을 되찾을 수 있는지, 조용한 호흡으로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걱정의 가장 이상한 점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면 바꿀 수 없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이라면 처리하면 되지만 걱정은 늘 그 사이 어딘가에 머뭅니다. 오지도 않았고 잡히지도 않지만 마치 곧 닥칠 현실처럼 우리를 압박합니다. 사람은 상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미래를 꿈꿀 수도 있지만 아직 오지 않은 실패를 너무 생생하게 그려낼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병이 생기면 어쩌지? 돈이 부족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떠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이 아니어도 몸을 긴장하게 만들고 숨을 얕아지게 만들고 잠을 깨게 만듭니다. 하루를 무겁게 만듭니다. 카네기는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인간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짊어지려 할 때 쉽게 무너진다고요.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불안을 오늘의 어깨에 함께 올려놓으면 오늘 하루는 당연히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종종 오늘 하루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거기에 아직 오지 않은 내일 며칠치, 몇 달치의 불안까지 미리 끌어다 얹어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지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버겁다고 느끼는 것이 나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너무 많은 시간을 한꺼번에 끌어안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카네기는 그래서 아주 유명한 표현을 씁니다. 하루를
밀폐된 구획으로 나누어 살아라.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오늘만 살자는 것입니다. 어제는 닫고 내일은 아직 열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잡히는 하루만 다루자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미래를 미리 걱정하며 소모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뜻입니다. 준비는 힘을 줍니다. 하지만 걱정은 힘을 빼앗습니다. 준비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하지만 걱정은 오늘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의 첫걸음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시간을 다루는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정말로 내가 다루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 손에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구분하기 시작할 때 걱정은 조금씩 윤곽을 잃습니다. 걱정이 무서운 이유는 대개 그것이 막연한 상태로 마음속에 떠다니기 때문입니다. 형체가 없으니 더 크게 느껴지고 경계가 없으니 더 넓게 번집니다. 작은 문제 하나가 인생 전체의 위기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사실은 그 막연함에서 시작됩니다. 카네기는 걱정을 다루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종이 위로 꺼내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걱정은 생각과 감정을 뒤섞습니다. 하지만 글로 적기 시작하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추측이며 무엇이 두려움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큰일 났다는 말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입니다. 이번 달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일 수 있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상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감정은 부풀려 말하고 걱정은 늘 극단을 향해 달리지만 사실은 의외로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대처할 수 있습니다. 카네기가 권하는 방식은 대체로 이런 흐름입니다.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적는다. 그 다음, 최악의 경우가 무엇인지 생각한다. 그리고 그 최악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 마지막으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다. 이 과정은 냉정해 보이지만 오히려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은 최악을 상상할 때 가장 괴롭지만 그 최악을 이름 붙여 바라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조금 덜 흔들립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모르겠을 때가 가장 무섭고 그 두려움을 말로 적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걱정은 우리를 마비시키려 하지만 분석은 다시 발을 땅에 붙여줍니다. 예를 들어 실수로 누군가에게 폐를 끼쳤다면 막연히 이제 끝이야라고 괴로워하기보다 상황을 적어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상대는 실제로 얼마나 화가 났는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수습은 무엇인가? 사과는 가능한가? 다음에는 어떤 예방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적고 나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도 적어도 무형의 공포는 줄어듭니다. 카네기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걱정은 생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걱정은 분해될 때 비로소 다뤄진다. 그리고
그 분해의 첫걸음은 복잡한 감정을 단순한 문장으로 적어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보통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것을 피하려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그렇게 될 것 같고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네기는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최악을 한번 정면으로 바라보라고요. 이 말은 절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람은 막연히 무서워할 때 더 약해집니다. 그러나 정말 최악이라면 여기까지다 하고 경계를 확인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받아들임은 무기력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너무 강해질수록 가능성만으로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일어나면 힘들겠지만 그래도 살아낼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불안은 조금 약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불확실성보다 확정된 고통을 더 잘 견디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올지 모를 때는 계속 긴장하지만 어느 정도의 마음의 바닥을 확인하면 거기서부터 다시 올라올 길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패할까 두려운 사람은 실패 자체보다 실패 후의 자신을 상상하지 못해서 더 괴롭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잠시 멈출 수는 있겠지. 사람들에게 민망할 수도 있겠지. 계획이 늦어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것이 정말 내 삶 전체의 끝일까? 내가 다시 시작할 가능성까지 완전히 없어지는 걸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닙니다. 최악을 받아들이는 훈련은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보다 더 견디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확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확인은 다시 움직일 힘이 됩니다. 카네기가 말하는 방식은 단호합니다. 최악을 인정한 뒤에는 그보다 나아지도록 행동하면 됩니다. 이 순서는 중요합니다. 받아들이기 전에는 행동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고 나면 행동은 훨씬 침착해집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 비로소 방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처럼 마음도 먼저 현실을 인정해야 삶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카네기는 걱정을 줄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일에 몰두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걸까? 일로 모든 감정을 덮어버리는 건 건강한 걸까? 물론 무작정 자신을 혹사시키는 것은 해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네기가 말하는 바쁨은 무의미한 소모가 아니라 정신을 붙잡을 만한 현실적 행동에 가깝습니다. 걱정은 빈 공간을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계속 같은 시간만 맴도는 시간, 몸은 가만히 있는데 머리만 바쁘게 달리는 시간 속에서 걱정은 더 쉽게 자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때로 생각을 멈추려 애쓰기보다 손을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방을 정리하거나 서류를 정돈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밀린 일을 하나 끝내거나 누구에게 중요한 도움을 주는 일, 이런 작은 행동들이 마음을 단번에 바꾸지는 못해도
걱정이 독차지하던 공간을 조금 줄여줍니다. 행동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감각을 되살려주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깊어지는 사람은 자신을 무력한 존재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그저 상황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끝내면 그 감각이 약간 바뀝니다. 정말 사소한 일이라도 끝낸다는 사실이 마음의 작은 질서를 만들어줍니다. 하루 종일 어지럽던 머리가 책상 위 메모 하나를 정리하면서 잠깐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밀린 답장 하나를 보내고 나서 알 수 없는 안도가 밀려오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행동이 다시 나를 현재로 데려오기 때문입니다. 카네기는 사람들에게 혼자 괴로워만 하지 말고 무엇이든 유익한 일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일, 봉사, 취미, 독서, 대화, 정리, 산책. 형태는 달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춰서서 불안을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을 생각으로만 이기려 하면 오히려 그 생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고 눈앞의 일을 처리하고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해내면 마음은 조금씩 숨을 돌립니다. 삶은 거대한 결심보다 지금 손에 잡히는 행동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심할 때 사람은 스스로를 정신적인 문제로만 이해하려 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 멘탈이 약한 걸까? 내 의지가 부족한 걸까? 하지만 카네기는 걱정과 피로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몸이 지쳐 있을수록 마음은 더 쉽게 불안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잠을 못 자고 계속 긴장하고 쉬지 못하고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소한 말도 크게 느껴지고 작은 실수도 큰 재난처럼 느껴집니다. 피곤한 밤에는 내일이 더 어둡게 보입니다. 지친 오후에는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같은 일이라도 컨디션이 좋을 때와 나쁠 때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는 마음을 다잡는 일만이 아니라 몸을 돌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카네기는 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쓰러진 뒤에야 쉬는 것이 아니라 지치기 전에 쉬고 긴장이 쌓이기 전에 풀고 몸을 혹사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요. 우리는 종종 걱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버티고, 더 오래 참고, 더 늦게까지 견디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에너지를 더 신중히 써야 합니다. 자주 쉬어야 하고, 불필요한 긴장을 줄여야 하고, 모든 것을 완벽히 하겠다는 자세를 조금 내려놓아야 합니다. 카네기는 특히 의자에 기대는 법, 근육을 이완하는 법,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처럼 아주 생활적인 조언도 자주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삶의 소모가 줄어들어야 걱정도 덜 자라기 때문입니다. 지친 사람은 세상을 어둡게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유난히 무겁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날에는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절망적인 걸까? 아니면 그냥 너무 지쳐 있는 걸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는 많이 달라집니다. 걱정의 상당수는 사실 타인의 시선에서 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선택을 이상하게 여기면 어쩌지? 실수한 걸 알게 되면 실망하겠지. 나는 아마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 거야. 우리는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의 평가를 상상할 때 더 쉽게 무너집니다. 특히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일수록 남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카네기는 매우 현실적인 말을 남깁니다. 누구도 비판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면 비판받고, 하지 않아도 비판받고, 성공해도 시기받고, 실패하면 무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문제는 비판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있습니다. 사람은 종종 타인의 말 속에 자신의 존재 전체를 걸어버립니다.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내 행동 하나가 아니라 내 존재 전체가 틀린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판은 사실 상대의 기준, 상대의 기분, 상대의 한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말이 진실은 아니고 모든 평가가 본질을 말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카네기는 부당한 비난 앞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첫째, 그 말에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고치면 됩니다. 둘째, 사실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 단순한 태도는 쉽지 않지만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오해될 수 있습니다. 진심이 왜곡될 수도 있고 노력이 과소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해석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관리는 자기 내면의 기준을 세우는 일과 연결됩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위해 이 선택을 했는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를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매번 외부의 말에 휘둘립니다. 누가 칭찬하면 올라가고 누가 비난하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작은 중심이 생기면 칭찬도 감사히 받고 비판도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지나가게 둘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삶은 결국 누구에게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인정받는 삶보다 흔들리지 않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걱정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시선은 자꾸 부족한 쪽으로 향합니다. 없는 것, 놓친 것, 늦은 것, 남들이 가진 것,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 그러다 보면 지금 손에 남아있는 것들은 당연한 것처럼 흐려집니다. 건강, 익숙한 일상,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오늘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여유, 아직 다시 해볼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은 사라지기 전까지는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카네기는 바로 이 점을 자주 상기시킵니다. 사람은 가진 것을 세지 않고 없는 것을 세기 시작할 때 불행에 훨씬 가까워진다고요.
물론 감사하라는 말은 현실의 문제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픈데 괜찮은 척 하라는 것도 아니고 힘든데 행복한 척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문제를 부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문제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기억하는 태도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내 삶의 전체는 아닙니다. 걱정이 있어도 그 안에 전부가 잠식된 것은 아닙니다. 감사는 무너진 마음을 단번에 일으켜 세우는 마법은 아니지만 시선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조금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방향 전환이 의외로 큰 숨통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걱정이 많았던 날이라면 하루가 끝날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내가 해낸 일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지켜낸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 곁에 남아있던 것은 무엇인가? 무사히 하루를 넘긴 것, 누군가의 말에 웃은 순간, 따뜻한 밥 한 끼, 예상보다 덜 힘들었던 시간. 이런 것들이 쌓일수록 삶은 완전히 잃어버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줍니다. 감사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소할수록 더 진짜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아직 괜찮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여전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걱정은 잠시 힘을 잃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관리라는 말을 들으면 철저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계획을 완벽히 지키고 감정을 통제하고 실수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데일 카네기의 자기 관리론이 말하는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이 책은 완벽한 인간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 많은 인간이 어떻게 덜 흔들리고 덜 소모되고 오늘을 조금 더 살아낼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러니 자기 관리는 완벽함의 기술이 아니라 회복의 기술에 가깝습니다. 불안이 찾아와도 완전히 잠식되지 않는 법. 실수해도 자기 혐오로 끝나지 않는 법. 미래가 두려워도 오늘 해야 할 일을 붙잡는 법. 피곤할 때 무리하게 버티기보다 쉬는 법. 비판을 들어도 존재 전체를 부정하지 않는 법. 이런 것들이 쌓이면 사람은 아주 조금씩 달라집니다. 삶의 문제들이 모두 사라져서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카네기의 책이 오래 읽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사람은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비교하고, 여전히 미래를 두려워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이 책은 아주 복잡한 해답 대신 의외로 소박한 말을 건넵니다. 오늘만 살아라. 문제를 적어라. 최악을 받아들여라. 행동하라. 쉬어라. 비판을 모두 껴안지 마라. 가진 것을 보아라. 이 조언들은 너무 단순해 보여서 처음에는 시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정말 지칠 때는 복잡한 이론보다 이런 단순한 문장이 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도 대개 거대한 진실보다
반복 가능한 작은 태도들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걱정 하나를 오래 붙들고 계신다면 오늘은 그것을 완전히 없애려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걱정은 인간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불안은 살아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걱정이 내 하루 전체를 집어삼키게 두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만 생각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떠올려도 괜찮습니다. 종이에 적어 보아도 좋고,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해 보아도 좋고, 너무 지쳤다면 잠깐 쉬어 가셔도 좋습니다. 삶은 생각보다 완벽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면서도 다시 살아보려는 사람에게 조금씩 길을 내어줍니다.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은 바로 그 사실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걱정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걱정 속에서도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오늘로 돌아오는 데 있다는 것. 오늘 밤 너무 많은 내일을 미리 살아내느라 지쳐 있었다면 이제 잠시 그 짐을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몫으로 두고 오늘은 오늘의 숨으로 마무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밤 끝에서 이 한 문장만 마음에 남아도 좋겠습니다. 걱정을 멈추는 삶이 아니라 걱정에 끌려가지 않는 삶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아마 카네기가 말한 자기 관리의 시작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이든 내레이션이었습니다.